내가 지금 동화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아는 동화 있어요? 헨젤과 그레텔? 선난장이. 그거 원래 원작이 7난장이랑 그 한 명씩 이렇게 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과를 리뷰한다 전과자 이창섭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두정역인데 두정역 저 처음 와보는데요. 두정역이 어디 있는 거죠? 여기가 천안입니다. 천안? 무슨 대학교일까? 오늘 대학교 단국대학교. 단국대? 단국대 우리 저 갔잖아 그거 주식. 거긴 죽전 캠퍼스. 여긴 천안. 본교가 천안이에요? 아, 여기 이원학 캠퍼스인데요. 죽전은 문과, 법과, 공과, 합암대, 천안 캠퍼스는 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 예술대. 우리 다 갔는데? 오늘 갈 학과는 예술대에 속한 또 실용음악과? 문예창작과. 에? 그게 예술에 속한다고요? 문과가 아니고? 잠깐만, 작가?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작가님 네, 실제로 문창과 출신이죠. 김은숙 작가님, 그런 작가 드라마, 영화, 시, 소설 다 문창과? 오, 문예창작과 애들 글 잘 쓰겠네. 맞춤법 잘 알아요? 맞춤법이? 나 근데 사실 성인이 될 때까지 거의 다 왔어. 거의의 의자가 흐이자인 줄 알고 거의 다 어머 너무하는 거 아니야? 거의 다 왔어 이랬었어요. 그리고 나 또 저거 그 육개장 어인 줄 알고. 그리고 또 대개는 아이어이 어이어이? 어이가 없네. 단국대 여기가 정문인가요? 뭐 그 게이트가 게이트래 대문 그게 딱히 없네. 와 씨 이게 뭐야? 와 이게 그 단대호수. 단대호수 걷자고 꼬셔 따라따따따따따 따라당 뒤따따따. 장범준 단대 나왔어요? 장범준은 저기 보이는 생명대학교 나왔어요. 뭐야? 경쟁 학교네? 진짜 크다. 근데 건대 호수가 커요? 여기가 커요? 둘 다 봤는데 건대 호수도 이만한 거 느낌인데?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몇 학년이에요? 대학원생. 대학원생? 대학원 삼행시 대학원은 학 학생들이 원. 원치 않은 곳이. 자, 단대 천안 캠퍼스 장점 호수가 있다. 호수가 있다. 엄청 크더라고요. 네, 호수에서 수달 볼 수 있어요. 뭐라고? 수다를 볼 수 있다고? 네. 수달 있어요. 진짜로? 네. 창작했지 이거. 아니 진짜예요. 아니 진짜 수달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얼마나? 재학 중에 보면 행운. 여기 4년제죠? 체육관이다. 내가 왜 형이야? 거기 5명 다 집합 일로. 저 동원 PD 팬이에요. 저 런닝맨 어릴 때부터 진짜 많이 봤어요. 좋아, 인터뷰 교체. 무슨 과? 스포츠 경영학과? 네. 뭘 배우는 곳이죠? 구단에서 뭘? 이벤트 기획이나 운영 좀 해주는 거. 복장은 왜 이래요? 저희 농구 배워가지고 오, 포지션. 포워드요. 포워드. 전 까드입니다. 가드가 뭐야? 가드. 가드가 이제 앞에 지키는 사람들. 예? 골대 앞에 지키는 사람들. 이 가드 아닌데. 오늘 제가 문예창작과를 가거든요. 문창과의 이미지. 딱 들었을 때 공부 잘할 것 같은데. 공부 잘할 것 같아. 안경 쓸 것 같아요. 오, 선입견 쩌는데. 오케이, 자, 단국대학교 삼행시 한 명씩. 오케이. 다국대학교. 주제를 좀 정할게. 전남친. 전 남친? 전남친을 주제로. 오케이. 자, 갈게요. 반대로 갈게. 여기서부터. 생각했는데. 아니야. 단둘이 학교에 남았던 그날. 국. 국장님께서 우리를 부르셨. 대학 CC는 재밌니? 학생들이 쳐다보고 있다. 교. 동술과. 이것이 행시 나도 연습해야겠는데?
근데 진짜 뭔가 널찍널찍하네 학교가. 와 이거는 무슨 체육센터 같아. 도시에 있는. 되게 크네. 뭐 봐요? 뭐 봤어? 몇 학년이에요? 저 4학년 4학년. 무슨 과? 국제스포츠학과라고 국제스포츠학과? 스포츠 경영이랑 또 다른 건가? 운동부 엘리트들 모아둔 학과. 엘리트. 단국대 삼행시. 주제 전 여친. 네? 전 여친. 여자친구 있어요? 아 저기 있어?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조용히 하자. 저기 들리면 안 되니까. 당근마켓에서 만나지 말자. 국. 제 미아가 되더라도 우리 마주치지 말자. 대한민국 넓으니까 마주치지 말자. 갑시다. 좋았어. 306. 오 깜짝이야. 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시죠? 잠깐. 네네네. 문 열어놓으려고 했는데 딱 오셨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과자라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니 문창과가 예술계통이었더라고요. 저 문과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가장 큰 키워드가 창작이다 보니까 미술, 네. 또 음악 이러한 과들과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예술대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문창과 문예창작과는 정확히 어떤 걸 배우는 학과인가요? 문예창작과가 기본적으로 시, 소설, 비평 이제 기반이 되어져 왔고 현재는 장르가 좀 확장됐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졸업한 다음에 전업 작가로 물론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방송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는 물론이고 출판업계, 광고회사 등등 다양한 계통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 작가라는 직업 자체가 여러 직업군에 스며드는 그럼 직업이었군요. 사실- 그럼 지금 교수님들 중에서 유명하신 분이 아 그럼요. 여기 지금 안도현 시인, 안도현 들어봤는데?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오! 너는 누구에게 한번 이 시 알지? 너는 누구에게 한번 뭐뭐했던 저기 있는가? 교수님 오늘 제가 들을 수업이 뭐뭐인가요? 하나는 문예창작과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는 교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문화 컨텐츠 사업. 오후에는 아동문학 창작 세미나 수업을 듣게 됩니다. 아동문학 창작 세미나요? 그렇죠. 동화 얘기인 거죠? 네, 동화 이제 구성하는 그러한 실습 진행합니다. 재밌겠다. 교수님 이거 일일 등록금 42,000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화 컨텐츠 사업. 반갑다. 이게 정확히 뭐 하는 수업이야? 문문콘이라고 이제 문학으로 어떤 콘텐츠로 나아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수업이야. 교수님은 어떠셔? 다정한 티? 다정한 티? 교수님 성함은 어떻게 돼요? 최승훈 교수님. 최고다. 수. 수훈 교수님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진짜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얼굴이 있네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 성함으로 삼행시를 지어왔습니다. 아, 예. 문 한번 띄워주시죠. 네. 최고의 교수님은 수훈 교수님인 거 너도 알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공부할 내용은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인데요. 원작과 각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영상 미학의 분석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고 자료로 제시해드렸던 게 명동백작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명동백작이라는 드라마는 원작이 있어요. 이봉우라는 소설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근데 이 드라마는 EBS에서 만들었어요. 교육용 드라마입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EBS에서 드라마를 만들 때 우리는 문화 콘텐츠의 두 가지 이익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경제적 이익이고 다른 하나는 뭐였습니까? 공공적 이익이라. 그럼 교수님 네. 뽀로로는 어디에 속합니까? 포르노요. 우리가 이미 뽀로로. 뽀로로요. 뽀로로는 주제곡 아시나요? 노는 게 제일 좋아. 그렇죠. 무엇을 위한 콘텐츠일까요? 위로. 이게 아주 재밌는 지점인데요. 뽀로로 같은 경우에는 본편은 철저하게 엔터테인먼트로 가요. 근데 다만 특이한 점은 일본이나 미국 애니메이션과 달리 친구들과 같이 놉니다. 약간 설정이 이상하죠? 펭귄이 사는데 주변에는 사막여우 같이 살고 북극곰이 같이 살고요. 지구촌을 응원하는 만화였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포로로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같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편을 제외하고 확장된 콘텐츠에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뽀로로와 함께 숫자 놀이? 뽀로로와 함께 영어 공부예요? 그건 또 수익형. 그렇죠. 이것에서 오늘 수업의 후반부 주제이기도 한 스피노프 전략이 들어가죠.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한 가지 소스를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을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하는데 잘 질문해 준 덕에 의도하지 않게 원소스 멀티유즈의 개념을 이해해 버렸습니다. 예. 우리가 첫 시간에 로미오와 줄리엣을 살펴봤는데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했던 로미오. 그 작품 경우에는 옛날 고전 영어를 사용했는데 배경은 알로하 셔츠 입고 다니고 칼 대신 총 싸움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작품을 잘 안 해요? 예. 그 키스씬이 있습니다, 거기. 어릴 그렇죠. 때 그것만 돌려봤습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요. 영상의 특징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자로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혹은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거나. 그래서 우리는 문예 창작과 임에도 불구하고 영상 미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야만 한다는 화양연화라는 작품을 가지고 살펴볼 건데요.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죠.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서로 다른 남편, 다른 아내입니다. 문제는 이 남편의 아내와 저 아내의 남편이 불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둘이 만납니다. 근데 문제는 둘이 만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눈이 맞아버렸어요?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합시다. 사랑에 빠져버렸죠. 자, 근데 영어 제목을 보세요. The Mood for Love. 사랑이 형성되는 분위기를 강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교수님 왜 그런 분위기 자체를 불륜으로 표현했습니까? 이들의 사랑이 불륜일까요? 오, 그러게요. 아니, 불륜이죠. 불륜아. 우리가 분석해야 될 장면 검토하겠습니다. 광고 같아. 지금 이 인물이 어디로 가냐면 계단 밑으로 내려가요. 계단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나의 심리적 상태가 지금 밑바닥에 있다. 아, 그렇죠. 점점 밑바닥으로 있다. 근데 조금 더 요거를 정신분석학과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해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의 덩어리, 무의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중간에 왕가희 감독은 여기다 뭘 하나 집어넣냐면요. 머리 위 조명. 그렇죠. 머리 위에 조명이 한번 떨어집니다. 지금 요 장면이죠. 자, 요 다음 장면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저 여자가 자기 손을 잡고 등을 돌렸습니다. 방어하고 있는 거죠. 내가 과연 이 사랑을 드러내도 될 것인가? 자, 이제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무슨 동작을 하느냐? 불을 껐죠? 불을 끄고 밖으로 나갑니다. 자, 이 불을 끄는 행위는 뭘까요? 내 사랑하는 여자에 대한 욕망을 끈 다음에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혹시 이 장면에서 중요한 변화? 그 양조위 얼굴에는 빛이 계속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한테는 그림자가 왔다 갔다 이성과 본능의 이 경계선에 있다. 역시 경험이 풍부하니까 잘 알고 있군요. 경험이 푼 것 같다고요? 아. 첫 수업이 재밌네. 배고파. 나도 배고파. 밥 먹자. 더운데. 어. 시원한 거. 좋아. 시원한 거 뭐 먹고 싶어? 냉면? 냉면 가자. 냉면. 안녕하세요. 나 물냉면. 나도 물냉. 냉면에 만두 먹자. 그래? 원래 이 문창과를 오고 싶었어? 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어떤 글이 쓰고 싶어? 난 사실 시전공이거든. 시전공? 나는 그거 좋아해. 간장게장. 스며드는 거. 스며드는 것. 안도현 교수님. 알아? 어? 우리 학교 교수 연탄만 하신 게 아니야? 연탄재만 하신 게 아니야. 그것도 쓰신 분이야? 와, 대박. 그 뒤로 간장게장 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문창과 가면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야? 자소서도 애들한테 진짜 많이 부탁을 받거든? 자소설 써달라 그래? 기능이 문법 오류 같은 것들 발견하면 이거 좀 고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해주는 식으로. 자소서 같은 거 잘 쓰는 팁 알려줘.
형용사나 부사 같은 거 많이 호황되게 문장을 부풀린다고 해야 될까? 이게 무사 요구를 많이 자기가 쓰고. 합격해야 되니까 매우 대단히 노력하여 핑클 수업에서 맹활약으로 막 해가지고 애를 받았다. 보통 자소를 쓰면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의 몇 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뭐 이렇게 했다. 난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겪고 성장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곳에 지원을 하게 됐는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중요한 게 그 문법에서도 그냥 했었다라고 평범하게 말하면 되는데 했었었다 이중과목에 했었었다. 했었었다 그런 말 피해라. 나는 자소서를 쓴다면 그렇게 쓸 것 같아. 고작 이 몇 줄로 평가할 수 있는 내가 아니다. 강탈하겠는데. 그러니까 나이스. 맛있겠다. 좋았어요. 맛있겠다. 먹어. 잘라서 먹자. 숟갈로 퍼먹을 거야? 먹어봅시다. 맛있다. 과제는 겪었던 과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혹독했던 과제. 단편 소설을 내는 과제가 있었는데 너가 소설을 써야 돼? 11쪽 분량의 단편 소설을 내야 되는데 다 같이 한번 합평을 한단 말이야. 그때 교수님이 나한테 하신 말 때문에 내가 끝나고 울었거든. 교수님이 뭐라고? 이거 쓰고 행복하니? 라고 하셔가지고 1학년 1학기 때 응. 한 시인의 생애를 조사하면서 그 작품 세계를 파악해라. 그러니까 시인의 생애와 시적 세계를 연관시켜서 레포트를 쓰는 거를 과제로 했었어. 정말 우리나라만 해도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글을 쓰는 사람이. 그걸 다 일일이 막 서치 타이핑해가지고 찾는 거야? 아, 그건 어렵지. 내가 그래서 도움받는 게 있어. 뭔데? AI 리포트 리튼. 뭐야? PPL이야? 복잡한 과제도 쉽게 해결. 나만의 든든한 과제 파트너. 리튼 AI 리포트. 이게 뭐야? AI 리포트 리튼이라고 키워드나 아니면 필요한 논문이나 그런 자료들을 한꺼번에 종합해서 정리해주는 그런. 너네가 실제로 했던 과제가 뭐 있어? 그거 해볼게. 윤동주로 해볼까? 윤동주? 윤동주 시인에 대한 윤동주 시인의 작품 3개를 소개하는 글을 작성하라. 야, 이런 거를 한다고? 어떤 과제를 만들고 싶은지 선택해 주세요. 윤동주 시인의 시 세계와 삶의 연관성이겠지? 구조까지. 우와. 대표작 소개. 마음에 들어? 과제 만들기? 작성 중이래. 컴퓨터가 알아서 작성. 우와. 오, 나왔어. 우와 대박. 대박. 양이 상당한데? 우와, 서론. 미쳤는데? 구조에 있던 내용 그대로 다 가져왔다. 와, 아 좋다. 야, 이거 근데 이대로 그냥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그러면 뺏기는 거랑 어. 없잖아. 아, 그렇지. 그치. 그럼 너네 여기 이렇게 하면 보통 여기다 어떻게 해? 나만의 언어로 채화하지 보통? 뭐 예를 들면 조건이 있을 수도 있지. 서간체로 작성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본인의 의견하고 생각들을 더 더해서 디벨롭을 시켜 나가는 거구나. 그렇지. 아, 오케이. 야, 이거 미쳤네. 이거 진짜 신세계네, 이거 완전히. 실제로 너네가 직접 하면 얼마나 걸려? 나는 일단 3일 밤 샜어. 얘 이거 10분이면 된대. 그리고 공짜야. 진짜? 모르면 손해.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문제야. 과제 진화 리튼 AI 리포트. 맞춤법 잘하겠네. 좀 자부심은 있지. 나쁘지 않은 편인 것 같아. 국문학과랑 붙으면 누가 이겨? 우리 과가 이겨. 우리 국과는 맞춤법이랑 띄어쓰기에 진짜 예민한 편이거든. 소설이나 시에서도 그런 게 반드시 지켜져야 되니까. 약간 로서로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 나는 가수로서 좋은 음악을 들려주겠다. 가수로서. 로서? 정답은 땡. 지위나 자격, 그러니까 교사로서, 학생으로서는 시옷이야 그냥. 근데 수단일 때는 로서. 진짜 다른 것도. 대는 너무 쉽다. 이만하면 됐어. 할 때 됐죠. 대 뭐 같아? 오이. 오이야? 어. 오이나 먹어. 내가 2교시 때 아동 문학 듣거든? 뭐 하는 수업이야? 동화 써야 돼. 동화를 쓰라고? 응. 오늘 발표 아니야?
야 아니 문창과 오늘 왔는데 무슨 동화를 벌써 쓰라 그래. 오늘 왔으면 문창까지. 과제를 해야지. 해야지. 전체 작품을 학우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은 좋았고 이 부분은 나쁘고를 합평하고요. 매 맞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합평하지. 아씨 그럼 어떡해. 어떻게 이렇게 과제를 빨리? 최소한의 정보로 10분 만에 뚝딱. AA 리포트 올려줘. 과제를 이렇게 해보는 것도 처음이네. 근데 잠깐만 내가 지금 동화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 문창과 처음 하는데 무슨 동화를 쓰라 그래. 아 일단 해보자. 자 주인공을 뭐가 좋을까? 아는 동화 있어요. 헨젤과 그레텔? 그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무리 배고파도 과자에 유혹되지 말자. 강조심 이런 거. 그런 거랑 또 난장이. 그거 원래 원작이 7난장이랑 그 한 명씩 이렇게 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교훈부터 정해야 될 것 같아. 교훈. 아니 둘 다 아이 키우시잖아요.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교훈이 뭐라 생각해요? 우리 아이는 쿠팡 아저씨가 나가는 항상 공짜로 갖다 주는 줄 알고 좀 하는 거예요. 한국판 산타 할아버지인 줄 아는 거네? 맞아. 그래서 네. 세상에 공짜는 없다를 알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누나는? 엄마 말을 잘 듣자? 아니 난 그 말을 지금도 듣고 있는데? 엄마 말을 잘 듣자? 나는 아이가 생기면 등가 교환을 가르칠 거예요. 무언가를 얻으려면 그거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이걸 좀 강조해서 가르칠 것 같아. 이거 괜찮다. 등가 교환.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 이게 근데 다 보면 공짜는 없다 이런 뜻이잖아? 좋았어. 제목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근데 공짜예요, 공자예요, 공짜예요. 뭐야? 공짜라고 썼는데 나? 아동 문화 창작 세미나. 이 애기들 동화 쓰는 거 근데 쉽지 않을 텐데. 반갑다. 과제 했어? 과제 했어. 너는? 했지. 베스트셀러야 이거 진짜로. 기대할게. 근데 왜 이렇게 과제가 많아? 나도 모르겠어. 좀 줄여주면 안 될까? 과제가 얼마나 많아? 소설도 써야 되고 시나리오, 희곡 몇 주 간격으로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써야 완성을 할 수 있어. 와, 교수님 좀 줄여달라고 해? 부탁해. 오케이, 내가 학과장님한테 얘기할게. 과제 좀 줄여달라고. 숙제하고 있어? 숙제. 교수님, 오시자마자 죄송한데 제가 삼행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네네. 전과자로 삼행시를 준비했는데요. 전과자. 네, 혹시 운 한번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에 들었습니다. 얘한테. 과. 과제가 많다고 불만이 가득 차여 있더군요. 자, 이제 됐지? 교수님, 전과자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진짜요? 전에 들었습니다. 과. 과제가 많다는 불만이 있으시다고요. 자, 오늘 과제 하나 더 나갑니다. 후회 없으시죠? 네, 그럼 오늘 수업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수업은 일단 여러분들 창작, 실습 과제 있죠? 네, 작품의 인물이라든지 소재, 가지치기 한 것을 같이 한번 발표를 들어보면서 합평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학생, 네, 한번 진행을 해주세요. 이제 그거지 동화 주제 해가지고 동화 쓰는 거. 자기가 쓴 거 발표하는 거. 오늘 제가 주인공으로 데려온 친구는 8살의 수호군입니다. 수호군은 굉장히 밝고 천진난만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선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렇게 디테일하게 오늘은 엄마의 생일날입니다. 수호는 엄마에게 그림을 그려서 주기로 결심을 해요. 엄마가 즐겨 입는 흰 셔츠와 청바지를 꺼내와서 그림을 그립니다. 하지만 실수로 물감을 쏟아버리고 마는데요. 흰 셔츠는 오히려 엉망이 되고 말았죠. 엄마는 집에 돌아와서 이게 아끼는 옷인데 어떻게 할 거야? 화를 냅니다. 그러다가 완성되지 못한 그림을 발견합니다. 엄마는 파랗게 하얗게 물든 옷들 그리고 완성되지 못한 그림을 보면서 산토리니를 떠올립니다. 엄마는 어렸을 때 산토리니에 가보고 싶었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수호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꿈이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일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동화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예준 학생 작품에 대해서 의견 있는 학생 있나요? 그러면 여기서 손을 푸는 대상이 두 명인 거잖아요. 아이 입장에서 성장하는 것과 엄마가 과거를 겪는 성장하는 것이 달라서 둘 중에 누구에게 중점을 두는 걸까라고 되게 많이 놀라거든요. 네, 좋습니다. 다른 의견. 서사가 평면적이 않으시구나. 아마 이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비판을 해. 원래 그런데? 원래 우리는 다 비판하면서 수업해야 돼. 그래? 나 알았어.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짧게. 네. 아까 처음에 의견을 준 학생이 얘기를 했지만 엄마의 어떠한 꿈과 주인공의 어떠한 꿈이 좀 긴밀한 연결고리를 찾기는 좀 쉽지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조금 표면적인 소재들이에요. 표면적인 소재들.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을 해서 개요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준 학생. 네. 그 다음 발표자. 네. 전과자. 네, 정과자 학생. 전과자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동화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입니다. 저는 부연 설명하기 전에 바로 동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평은 안 받습니다. 여기 주인공은 의심 없고 욕심만 많은 아이입니다. 어느 날 이 게으르고 욕심 많은 이 소년이 집안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핸드폰도 새로 바꾸고 싶고 컴퓨터도 바꾸고 싶고 막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달빛이 이렇게 쫙 내려오더니 위에서 산신령이 이렇게 쫙 내려옵니다. 쫙 내려와서 너의 얘기를 다 듣고 너의 소원을 들어주러 왔노라. 그래서 갑자기 어떤 리모컨 같은 걸 하나 꺼냅니다. 원하는 걸 말하고 버튼을 누르라 합니다. 그럼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다만 가치가 비슷한 무언가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갑자기 불은 사라져요. 그래서 이 소년이 뭐야? 뭔 소리 하고 간 거야? 싶어가지고 눌러봐요. 귤 나와라 얍 하고 눌러요. 갑자기 눈앞에 귤이 탁 생기네. 근데 옆에 또 연필이 싹 사라집니다. 오!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이폰 나와라 얍! 아이폰이 딱 하고 나와요. 또 옆에 있던 컴퓨터가 썽 하고 사라집니다. 이 친구가 이제 눈알이 돌았죠. 내가 초능력을 가져서 뭔가가 생겨도 이거를 다시 복원시키면 되잖아. 나의 초능력으로. 그래서 초능력이 생겨라 얍! 해요. 본인이 싹 사라집니다. 세상에서 아예 없어져요. 이 친구 이름이 공짜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끝. 의견 받아주세요. 비평을 안 받는다고 했지만. 오케이 여기 가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서 이번에 가치 설정이 주관적인 부분에 대해 좀 더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건 순전히 제 가치 판단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 판단 듣지 않겠어요. 귤은 연필이에요. 오케이 자 다음 저기 끝에 계신 분. 그동안 여자친구를 구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굉장한 질문인데요. 여자친구 생겨라 얍 하면 뭐가 없어질 것 같나요? 잘 넘어갔다. 오케이 자 여기 저는 그 산신령이 등장했을 때 조금 낡았다 생각이 들어요. 워낙 원래 정말에서 네 오늘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문창과를 다녀왔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수업을 받았을 때는 이게 문창과에서 배우는 수업이 맞나 싶을 정도로 뭔가 더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수업 때는 직접 동화도 만들어서 재밌었습니다. 나의 이 한 번 꺾이는 그 동화 굉장하지 않았어요? 네, 아무튼 이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서 정말 멋진 인재들이 태어나서 우리나라의 어떤 컨텐츠 산업 자체에 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문창과로 삼행시 하겠습니다. 오케이, 준비됐어요. 문창과를 다녀왔습니다. 창섭이가 느낀 바로는요. 과제지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전교 몇 등 해봤어? 전북과학고를 나왔어요. 전교 5등까지. 5등? 이 프로그램 뭔지 알아요? 정관. 난 누구게? 신창도. 뭐라고?